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저희 이슈타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글로벌 투자의 안내자 또 서학개미의 등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유동원 본부장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미국 대선과 증시 영향과 관련해서 유익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실 텐데 허락된 시간 안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조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좀 평가를 좀 해볼까요? 네. 자, 지난주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가 6.5% 하락했고 S&P도 5.6%, 나스닥도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고요. 또 중소형주 하락폭은 거의 7% 가까이 일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여기다가 이제 변동성 지수는 38%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스닥 차트를 한번 올려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가, 쌍봉을 만들고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또 보시면은 나스닥이 21선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반등을 못하고 흘러내리면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가장 큰 변수가 바로 미국 대선일 텐데요. 대선 좀 전망을 해보자면 베팅 업체들은 지금 바이든의 우세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실제 지지율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도 트럼프가 좀 격차를 좁혀나가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로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또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원래는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 텐데 원래는. 근데 4년 전에 그런 이벤트가 생기다 보니까 다들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어쨌든 지금 현재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팩트를 보시면은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이 된다. 9%포인트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당히 많은 격차입니다, 사실.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52%, 트럼프 지지율이 43%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2016년 때, 4년 전이었죠. 클린턴이 트럼프와 격차가 한 2.1%포인트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히든 보트라고 하죠. 숨겨진 지지층. 이게 트럼프가 한 4에서 6%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난 4년 전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초접전 지역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선이 됐죠. 근데 투표 수로 따지면 사실은 힐러리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선의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렇다 보니까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지율 차이가 워낙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다들 베팅 사이트에서는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결국 또 이 초접전 지역이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미국의 방향 자체가 좀 어떻게 바뀔까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 주변 국가들의 우호국들의 이 지지율이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숫자가 지금 보면은 아무리 높아야 50% 조금 넘고요. 대부분은 상당히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선이 지나고 나서 좀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상대로 뚜껑을 열어도 예상대로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4년 전에 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점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보다는 지금 지지율 격차는 큰 것은 그건 팩트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 2016년 대선 당시에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은 또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계속 대선 전까지는 원래는 지난 4년 전 그리고 이번 이걸 제외하고 나서 네. 대부분의 시장을 보시면은 이 당선이 되는 분기 그리고 또 그 다음 분기의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사실 뭐 거의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장이 오히려 변동성이 생기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의 대선 흐름은 어떻게 나왔냐면 힐러리가 앞서가긴 했었지만 사실 그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그때의 2달 동안 9월달, 10월달 그때에 한 5% 정도의 주가 조정이 일어났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예상 밖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날 하루에 6.4%나 폭락하는 현상. 물론 세금 인하라는 정책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대송에 다시 반등을 하긴 했고 일시적인 변동성을 야기하기만 했었습달만 네. 어쨌든 대선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면 지난 2달은 2016년보다 훨씬 더 심해요. 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8% 가까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선만 지나가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반등하는 시기가 바로 대선이 끝나고 일어날 거냐 아니면 또 트럼프가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나 불복할래 네. 이렇게 되면 또 1월까지도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선의 결과가 어쨌든 간에 내년 1월에는 결정이 나니까 그러고 나면은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 대선이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후에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반등을 기대해도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등의 폭도 제법 클 수도 있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첫 1년 동안 자그마치 증시가 19%나 상승을 했어요. 네. 네. 물론 이번에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인상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폭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또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네.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한 6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요소들을 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좀 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돌려보는 잔정거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계산을 했더니 다우존스가 지금 현재 17%, S&P가 12%, 나스닥이 22.2%, 러셀 2000 중소형주는 20%. 네.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이미 시장에 제법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유동성 지표를 보고 있으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통 저희가 유동성 지표 중에서 특히 M2 증가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 숫자가 지금 24%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고요. 과거 역대 최고치 2배 수준이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상승폭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폭락을 했었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폭락 자체는 2008년보다 더 심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뭐 다 회복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했고요. 네. 물론 4, 4분기에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추세적인 것은 상승 추세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의 이익의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익 모멘텀도 내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나스닥의 이익 증가율이 14.4% 그리고 또
또 S&P 500의 이익 증가율이 14.6%나 된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의 우호적일 거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20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책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언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많이 확대돼서 1.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금리를 건드려야 되는 경우.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일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돌려본 아까 6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시장은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익 모멘텀 또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경기 선행 지표나 주식 선호도 측면에서도 역시 긍정적. 네. 다만 정책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중립적인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또 변수가 남아 있어요. 이름에 따라서 경기 더블딥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나마 과거에 1919년에서 20년 이때 일어났던 이 스페인 독감 이 정도로 비교를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56만을 돌파를 했다 하루.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정말 높은 숫자죠. 예. 그래서 이게 확연하게 지금 2차 웨이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저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사망자 수 증가폭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사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점점 독감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백신이 금방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자연 치유나 앞으로 1년 뒤 이맘때쯤 되면 거의 독감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어떤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 쪽에서 락다운을 한다는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이 좀 4, 4분기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1918년 그리고 1919년도에는 미국 증시가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시적인 락다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경기 둔화가 아주 크게 과시화되면서 큰 폭의 급락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즉 더블딥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 그렇다면 경기 회복의 시점, 경기 회복에 언제 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돈의 강도, 그러니까 풀어놓은 강도, 또 그리고 이 재정 정책의 규모를 계산하면 정말로 시장은 이미 반등을 했었어야 돼요. 네. 경기는 그만큼 반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글로벌 GDP의 지금 약 13% 정도 수준의 재정을 풀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추경으로서 1.8조에서 2.2조 달러 정도를 풀 거다라고 재정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 부채 나누기 GDP 비율을 보시면은 파란 선이 선진국이고 빨간 네. 선이 신흥국인데 지금 과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도 더 높은 숫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정말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두 개를 더해서 GDP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풀어놨느냐라고 보시면은 지금 확연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 네. GDP로 계산하면 자그마치 35% 숫자. 여기에 이제 추경이 들어가잖아요. 이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미국 GDP의 약 8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정말 또 엄청난 규모가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의 40%도 뚫겠죠. 자, 이 정도로 풀리는데 시장이 회복 못한다. 즉 경제가 다시 회복 못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타이밍. 어느 시점에서 풀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게 대선이 지나면 아마도 통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경기가 부양이 되고 이런 경기 부양 쪽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쪽으로 많이 풀리게 되니까 전체적인 경기 회복, 그러니까 U자형 회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이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건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돈을 많이 푼다 하더라도 미국의 달러가 초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결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조정받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이런 상황을 투자 기회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판단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가 회복을 하는 타이밍도 잘 모르겠고요. 네. 만약 경기가 회복을 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여기에 중소형주를 많이 사야 되겠죠. 가치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이 집중적인 현상, 즉 대형주들이 잘 가는 현상 이런 게 일어나면 시장은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누가 되든 간에 투자할 만한 쪽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 에너지와 5G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이 당선이 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예. 다만 누구의 잘못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이고 인도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당선이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엑산모빌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넥스트에라라는 종목의 시총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규모가 확실하게 지금 그만큼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태양광 관련된 ETF를 보시면 네. TAN이라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네. 차트를 쭉 그어보면. 그렇지만 최근 1년을 보시면 자그마치 26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고요. 과거의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종목 고르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대표 ETF를 사시면 이 업종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상승 여력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상승 여력이 석유 에너지 관련된 ETF보다 훨씬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한 2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대표 종목으로는 뭐 중국의 다촌 에너지라든지 한국의 하나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5G 업종이 중요한데요. 5G는 아무래도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필수 업종이다.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지만 자율주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5G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5G ETF인 FIBG를 투자를 하거나 네. 미국 대표 종목인 퀄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고, 안타깝게도 중국에는 화웨이가 있는데 비상장이니까 어렵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미국 대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변수가 있지만 결국 투자자 여러분들은 누가 되더라도 뭔가 유망한 그런 종목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5G가 좀 유망할 것이다라는 의견 끝까지 참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또 증시 영향 여러 가지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